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가짜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 노른자가 고무공처럼 튀기기까지 하는데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앵커의 눈에선 이 기상천외한 가짜 음식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짝퉁 제품이 범람하는 중국에서 특히 가짜 먹거리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긴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을 섞어 색깔과 맛까지 흉내낸 가짜 달걀은 공안 기관조차 그 기술이 아깝다는 평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비닐로 만든 미역과 골판지로 만든 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은 실제 요리하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말랑말랑한 식감의 타피오카 펄이 든 버블티입니다. 최근엔 이 검은색 알갱이를 폐타이어로 만든 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버블티를 마신 뒤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위를 촬영했더니 폐타이어 성분 알갱이들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大部分人就是通过呕吐啊，就是排掉，许多人需要开刀才能解决这个问题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식품들. 이 사람 몸에 해를 끼치는 가짜라면 당연히 사라져야겠지만 몸에 좋은 가짜 식품은 어떨까요? 네, 비건 푸드라고 들어보셨죠? 식물성 원료만 가지고 고기 같은 맛과 향을 내는 식품들인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라고 하는데 이주훈 특파원, 직접 사서 조리까지 해보셨다고요? 예, 지금 제가 다녀온 곳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대형 마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인공고기들을 아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패티하고 소시지, 사실은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닭 가슴살을 구입해봤습니다. 가격은 개당 $5 정도로 진짜 고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비쌉니다. 한번 맛을 비교해보려고 진짜 고기로 만든 햄버거 패티와 함께 구워봤습니다. 오른쪽이 인공고기, 왼쪽이 진짜 고기입니다. 모양과 생김새, 조리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음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공고기가 깊은 맛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더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ike every day, every morning, or before breakfast, or any meal, or just have it together. 채식이 아닌 육식을 위한 인공고기의 약진이 식품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고기가 채식이 아닌 육식을 위한 거다. 무슨 뜻일까요? 자, 보통 이런 콩으로 만든 고기는 채식주의자들만 먹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요즘 미국에서 주목받는 마요네즈입니다. 주재료인 달걀 대신에 완두콩이나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었는데 그 맛과 향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이 햄버거용 고기는요. 씹을 때 질감까지 진짜 고기와 비슷한 데다 영양 성분도 다 같은 반면에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처럼 나쁜 성분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용식품이 아니라 진짜 고기와 경쟁을 해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해외 유명 연예인들까지 입소문을 내면서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자, 남들보다 시장을 앞서 본다는 빌 게이츠, 세버린, 홍콩의 리카신 같은 이 세계적인 부호들이 이런 대체식품 개발 회사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씩을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35년 뒤 세계 인구는 100억 명에 육박하고요. 이 식용고기는 지금의 2배가 필요한데 공급량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미 IT와 자동차 분야보다 더 큰 세계 식량 시장. 이 돈이 안 들여야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웰빙 바람을 타고 쌀고기, 콩고기가 유행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김재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채식 식당. 튀김에, 전골에, 구이에 식당 안은 온통 고기 냄새뿐입니다. 보통 고기랑 또 달라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게.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고기가 재료로 쓰이는데 맛과 향에서 내 외국인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햄버거 가게. 쌀로 만든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를 파는데 영양식품일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이죠. 아이들 건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지만 연간 수십억 원대의 남짓한 국내 시장에서 투자와 성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식 변화가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최근 한중 FTA 등으로 수출길이 열린 쌀과 같은 곡물류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할 적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대책식품으로 확장될 때 그럴 즈음이 저는 좀 시기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1932년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은 50년 후의 세계는 이럴 거라고 썼습니다. 닭고기를 먹으려고 동물을 사육하는 시대는 가고 필요한 식품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80년 전에 알려준 투자처, 우리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앵커의 눈이었습니다.